자, 그런가 하면 국회가 탄핵한 인사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주도로 탄핵됐던 인사들에 대해서 이른바 민주당이 탄핵이란 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는 단면도 등장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탄핵해놓고 국회 노쇼, 그래서 논란입니다. 어제 검사 3명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된 검사들은 대리인이 다 출석을 했는데 이게 재판이거든요. 변론 준비 기일이니까. 그런데 탄핵 청구인, 국회죠. 주도한 민주당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불출석을 했습니다. 노쇼. 그래서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검사들의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에만 관심이 있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침 권한대행에게도 탄핵하겠다라는 야당의 얘기가 나와서 다시 이 대목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성춘 부의장님, 그래도 노쇼는 아니지 않냐? 식당에 예약하고 노쇼도 요즘 사회적 논란인데 본인들이 탄핵해놓고 그 재판에 안 가는 건 뭐냐 이런 비판인데요. 노쇼는 아니죠. 노쇼는 아니다. 노쇼는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추위원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출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법사위원장이 일단 그 탄핵 소추단의 단장을 보통 맡게 되어 있고 법사위원들 정청래 위원장이 원당하면 법사위원 누구라도 내보냈어야죠.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검사들이나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진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항상 같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출석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직무만 정지해놓고 실제 이 사람들을 탄핵하는 거에는 관심 없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저거 비판받아야 되고 앞으로 지금 탄핵 소추한 사람들 많기 때문에 지금 변론 준비 기일 이후에 또 이어질 겁니다. 이후의 일정에 있어서는 저렇게 불참한다거나 노쇼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저는 그 비상계엄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거기에 국무위원회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포고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5명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한 명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선포하려고 했을 때 저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관한 거잖아요.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당장 탄핵 안 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게 방조죄 그리고 막지 못한 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 이거는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장성들 군인들은 태업을 한다든가 항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저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을 막는데 좀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뭘 했는가? 막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일단 법원에서 진행이 될 건데 법원에서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뭔가 확실하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국회에서도 이제 탄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 안정,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되 한덕수 권한대행에 맡기되 법적인 이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생각한 만큼 정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도 탄핵 소추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여야의 의견 전해드렸듯이 권한대행을 두고 탄핵의 당위성과 관련돼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습니다. 나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장면 다시 보시면요. 안용환 의원님, 이 성치훈 부의장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쓰셨는데 기소한 검사가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노쇼 안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조자룡 헌칼 쓰듯 쓰는 건 아니냐라는 언론의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3명, 검사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검사 3명을 기소한 겁니다. 기소한 거. 일반 재판 같으면은 그냥 검사가 안 나가서 판사한테 당신은 마음대로 하시거나 마찬가지인 경우죠.
또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원고나 피고 한쪽에서 안 나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포기한 마찬가지죠. 그럼 포기한 근거는 뭐냐? 벌이 재판 질 것 같으니까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시오는. 사실 아마 지금 민주당도 탄핵을 해놓고 저 검사 3명이 탄핵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거고 안 할 겁니다. 기각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당연히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놓고 그냥 냈다 해놓은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국회 탄핵 권한의 남용입니다. 탄핵권은 정말 신중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조자로 헝칼 휘두르듯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잘라내는 거. 역대 이런 입법부가 없었습니다. 역대 이런 야당이 없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야당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소야대 많았었죠. 뭐 노태우 정권 이후에 대부분의 정권들이 여소야대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그때 야당 민주당 정권 하에서도 또는 뭐 보수 정당 계열의 정당 하에서도 어느 야당도 저렇게 탄핵권을 남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건 과잉이고요. 좀 국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입법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저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탄핵이 될 만하다. 자신감 있으면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검사 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을 저렇게 남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거둬라.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